결혼하니까 좋았던 게 와이프 월급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저 만나면서 회사 대출하고 신용 대출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 자산은 자산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원들이 하기 좀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돈 적게 들 수 있는 게 모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파티룸, 뭐 이런 게 가장 돈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고요.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한 게 없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도 윤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들 하고 계신가요? 회사를 퇴사를 한 이후에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 행크 에듀에서 법인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카이키라는 프로테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스타트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LG전자, 현대글로비스 몇 년 있으셨죠? 현대글로비스에 한 2년 10개월 정도, LG전자에서 한 10년 이상 다녔던 건데 2020년 2월에 퇴사를 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조직에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흑도님 같은 경우에는 왜 퇴사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하게 되셨나요? LG전자에서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보수는 다른 회사보다 살짝 뭐 적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만족도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저의 그 이상과 방향성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퇴사를 하고 싶어도 퇴사한 다음에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야 현금이 좀 나와야 퇴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간 임대업을 하셨다고 좀 들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공간 임대업을 할 수 있었나요? 부동산 투자는 2012년도부터 했어요. 그때는 뭐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투자를 했었고 쉬지 않고 투자를 해서 한 28채까지 제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사실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한 3, 4년 정도를 아파트 위주로만 투자를 해왔는데 그 지방 소형 아파트들의 갭 투자를 하신 예. 건가요? 얼마큼 갭이었나요? 아파트별로 좀 다릅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들도 그때는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많이 꺾여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드는 얼마 정도 모았던 건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옵션 투자를 하다가 한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결혼할 때까지 숨도 안 쉬고 다시 종잣돈을 모았었고요. 거의 한 1억 정도를 모았었고 회사 다니시면서 예, 예. 대단하신데 다 망하셨는데 제가 그때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아침에 1,000원짜리 그 김밥 한 줄 먹고 저녁은 뭐 선배들이 사주면 같이 먹고 아니면 뭐 집에 와서 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았었던 것 같고요. 28차를 먼저 사시고 그다음에 공간 임대는 어떻게? 이건 뭐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2012년도부터 아파트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귀인을 한 명 만나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아파트를 거의 한 200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저는 그분을 만나서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네.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지방에 있는 모 도시의 아파트를 예전에는 대기업이 아파트 한 채로 다 갖고 있으면서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자산을 팔고 다시 임차하는 형식으로 바뀌거든요. 뭐 아파트를 한 동씩 사와서 아는 지인들끼리 이제 몇 차씩 나눠 갖는 거죠. 같이 임대 사업하고 같이 수익 보고. 그런 귀인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근데? 투자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그 작은 우연들이 좀 기회가 돼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잘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씨앗이 됐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28채를 사시고 나서 바로 퇴사하고 그러진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를 한 채씩 사 모았던 거예요. 현금 흐름도 만들고 그 현금이라는 건 월세. 전체가 다 월세가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뭐 일부는 전세, 일부는 뭐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 내고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자 비용 다 빼고서. 네, 예. 네, 와.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형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사무실에 놀러 갔어요. 사무실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은 그냥 훅 지나왔어요. 제가 2015년 11월에 행복재테크라는 카페를 가입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인 경매 학원인데 상가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거 상가를 내가 직접 낙찰받아서 공유 오피스를 하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을 제 지인으로 두고 있었으니까 리스크가 좀. 뭐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뭐 인테리어며 여러 가지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상가를 낙찰받게 됩니다. 낙찰 받았었던 상가가 전용 면적으로 83평 정도인데 낙찰가가 한 3억 7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출은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92% 정도 받아서 3억 4,500 정도 받았습니다. 이자가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가를 낙찰 받아서 임대로 세팅을 했다고 하면 월세가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공사를 해서 공유 오피스를 창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때 매출이 한 850만 원 정도? 3달 만에 제가 만실을 만들었습니다. 월 850이요? 예. 그래서 뭐 이자랑 관리비랑 고정비용 다 제외를 하더라도 한 5, 600만 원씩 남았습니다. 제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기 좀 나누다가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아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선을 두세요? 그러면 좀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었겠네요. 지금은 인테리어 비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83평 인테리어를 전체 다 해가지고 7,200만 원 했습니다. 좀 싸게 한 거네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그 지인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네요. 사실 뭐 저는 창의적이거나 똑똑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이나 쭉 봤을 때 이런 포인트는 괜찮겠네? 이런 학습 능력은 되게 좋아요, 제가. 네. 저 사람이 한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제가 제 동창한테 제가 그냥 투자한 만큼만 네. 받고 그냥 넘겼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제가 오늘의 결론은 친구 잘 만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익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현금 흐름이 사실 퇴사할 때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긴 해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행복재테크라는 카페에 와서 공식 스터디를 합니다. 그때 행복재테크에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수장이신 송 사무장님께서 행크스타 대회를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운 좋게 제가 1등을 해가지고 1등을 하면 이제 강사도 될 수 있고 출판도 낼 수 있고 18년도에 강사가 됐습니다. 그거는 퇴사한 이후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퇴사 전이에요. 1등 된 걸 확인하고 퇴사까지도 생각하셨겠네요. 원래 퇴사를 하려고 했었고 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별도로.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운 좋게 퇴사를 하게 된 거고 나와서 이제 교육 사업에서의 강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고도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강사가 그렇게 파급력이 클 정도인가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으로 하루가 지나면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의도 되게 잘 팔리고 그랬었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시간 관리를 좀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8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들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는 3,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오퍼레이션 부서에 있었거든요. 딱 나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엑셀로 매크로도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정형화된 그런 업무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저는 한 번에 딱 하고 4시간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0부터 시작하고 싶다. 자본금이 지금 한 5천에서 1억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 세팅을 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저의 상황과 빗대어 얘기해보면 저는 이제 와이프랑 대기업에서 맞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이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 수준이 혼자 외벌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많긴 했어요. 결혼하니까 좋았던 게 와이프 월급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와이프가 뭐 신용대출이나 회사대출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만나면서 회사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뭐 부부가 그렇든 아니면 뭐 전문직이라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세차익형 부동산이라 하면 아파트인가요? 부동산 종류가 아파트, 뭐 상가, 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 자산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뭐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이거나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울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안정성하고 수익성 관점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14평, 15평짜리부터 시작해서 20평짜리, 30평짜리, 40평짜리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서울 외곽지에서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현금 흐름도 만들면서 내가 시세 차익, 자산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방법은 그럼 갭 투자를 말씀하신 걸까요? 뭐 갭 투자도 그렇고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서의 전략은 되게 많아요. 가장 흔한 게 전세 끼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월세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전세를 세팅을 하고요. 네. 후순위로 또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 가계 대출도 네, 그렇죠. 있고 사업자 대출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고 하면 전세를 5억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사업자 대출을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군요. 예. 사실 이게 취지는 맞진 않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서울 아파트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 자산인데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죠.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예요.
누구나 사업자 내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업자 대출은 뭐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웬만한 소득 있으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살 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변 수강생들 보면 마포에 있는 30평대 중간중간 잠깐 넣었다 뺐다 이런 가용 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1억에서 1억 5천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원들이 하기 좀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원들이 하는 게 자금 적게 들고. 진짜 돈 적게 들 수 있는 게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파티룸 뭐 이런 게 가장 돈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 3, 4년 전부터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규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물건은 괜찮은데 영업을 잘 못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우리가 저렴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자본은 좀 들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뭐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단기 임대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업 반무인으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걸로 좀 작은 현금 흐름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면은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외도민이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외도민 허가를 받아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숙박업을 하게 되는데 적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보증금 500, 1000만 원, 그리고 세팅비 500, 1000 해서 한 1000에서 2000이면 충분히 세팅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서 하면 청소나 세탁이나 이런 거 오토로 돌리게 하면서도 월에 200에서 300 정도는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에서 200에서 300이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두 개 하면은 400에서 600이면. 물론 이제 외도민은 명의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의를 가지고 이제 외도민을 몇 개 하다가 명의가 한계가 오는 순간 법인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모텔, 여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현금 흐름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가나 뭐 지산이나 뭐 이런 투자도 좋지만은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외도민만한 게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근데 에어비앤비를 하든 공유 오피스를 하든 마케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마케팅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평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고객한테 얼마나 평점을 잘 받고 서비스를 잘 해주느냐가 상위 노출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영상 잘 만들면 알아서 올라가는 거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은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네이버 파워링크랑 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떻게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을까요? 네이버 플레이스도 유료로 결제하면 됩니다. 광고를 태우면 이제 상위 노출이 돼요.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다양한 거를 이용을 해서 묵묵히 광고를 해야죠. 자기 거를 운영해서 직접.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을 수강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사업장이다 하면 다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전부 다 다른 사진 찍어가지고 각자 다 블로그 포스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확 올라가겠네요. 장난 아니죠. 959 공유 오피스 이렇게 치면 싹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뭐 돈으로 투자해도 되겠지만은 집단의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서로 십시일반하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혹시 만약에 2030 분들 뭔가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양한 사업과 부동산 투자가 있지만은 소액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외도민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투자금도 소액이면서 벌리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입금이 계속 되니까 투자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단순히 월급 받아서 친구랑 술 먹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었다라고 하면 이런 작은 숙박업을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보는 거는 이것도 작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금 흐름도 들어오고 뭐 세금에 대한 이해도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마케팅, 손님 응대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경험이라든지 마인드를 충분히 배우는데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면서 네. 자본금은 좀 적게 투자하고 그렇죠.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게 외도민, 그 에어비앤비란 말씀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 특히나 2030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안 써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의 과정이 제일 힘들고요. 그래서 그 모으는 과정을 극복을 했다고 하면 뭐 외도민 같은 에어비앤비를 한 바퀴 돌려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돈이 모아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살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부터 사서 자산에 대한 차익으로 돈을 버는 개념과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산도 중요하고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들은 자산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서 소액인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저희 흑돈님 만나 뵙고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꿈을 향해서 이제 퇴사한다. 꿈도 밥 못 먹으면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고이남TV 구독자분들도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회수 또 잘 나오면은 잘 안 나와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제가 뭐 실질적인 투자 사례라든지 투자에 관련된 뭐 전반적인 그런 내용 설명해드리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